수원대학교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15주 가운데서 세 번째 주 3주 우리 교재 제3장에 나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3장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자 MMF와 수익증권에 관한 이야기와 뮤추얼 펀드 이야기, 적립형 펀드 이야기, 랩 어카운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상장 지수펀드 ETF하고 그리고 상장 지수증권 ETN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LS의 공부도 주가 연계증권도 같이 공부를 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MMF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씁니다. 마니마켓 펀드 해서 여러 투자가가 예치한 자금을 주로 양도성 예금 정서, 그리고 기업 어흠, 그리고 콜론 등 단기 금융자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운용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시장 금리가 수익률로 막바로 직결됩니다. 펀드의 종류를 구별하는 명칭으로 단기 실적 금융 상품의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고, 가입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30일에서 180일 이내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보통 넘지 않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MMF 마니마켓 펀드는 가입 시 대략적인 투자 수익률이 제시되기 때문에 거의 확정금리 상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자,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역방향,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왜 그래 되는지는 아마 채권 시장은 저 뒷부분에 가면 아마 중간고사 전후에 가서 채권 시장을 공부를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채권에는 기본적으로 만기라는 것이 있고 액면 금액이라는 것이 있고 쿠폰 레이트가 있습니다. 쿠폰 레이트라는 건 그 채권 금리는 일단 정해지는 겁니다. 발행을 할 때. 자, 그러면 그 쿠폰 레이트가 예를 들면 4%라고 정해지면은 이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분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한 분기당 1%씩 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4%는 고정이 되는 겁니다. 채권 가격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만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원에 4% 같으면은 400원을 이자로 받는 거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쿠폰 레이트가 4%인데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채권을 투자하면은 5%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채권 쿠폰 레이트가 4%인데 채권 수익률이 5%가 되냐면은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매입을 할 때 액면가 기준 만원을 기준해 가지고 9,900원에 사면은 만기가 되면은 만원을 받기 때문에 그게 1%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1,100원에 사면은 마이너스 1%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갔다. 지금 쿠폰 레이트가 4%인데 5%의 수익률이 나온다 하는 것은 채권 가격이 만원에서 9,900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죠? 그래야 사게 사야 거기에 1% 수익률과 쿠폰 레이트 4%를 합해서 5%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기가 긴 채권은 한국전력 캡코에서 발행해놓은 99년짜리 채권이 있고, 정부 채권의 가장 만기가 긴 것은 30년짜리 채권도 있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자, 이 단기에 예를 들면 30년이나 50년 99년이 될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버리면 채권 가격은 되게 폭락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일 한 달에서 6개월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조금 움직이더라도 만기가 6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채권에 만기가 6개월 이내 남는 거로 투자를 해버리면 확정 금리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금리 상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기업보험도 아주 우량 기업보험을 투자를 하고 콜로는 금융기관끼리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마니마켓 펀드에 투자를 하는 상품 경우에는 거의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니마켓 펀드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이라고 얘기하면 뭐냐? 자, 우리 학생들 경우에는 뭐 펀드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펀드 하는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펀드라는 용어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소위 수익증권이라는 표현을 존재합니다. 소위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이라는 용어는 존재하는데 이 수익증권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펀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카운팅하는 단위가 한 주, 10주, 100주, 1000주 이렇게 하지만 수익증권은 주로 펴지 않고 좌로 표시합니다. 한좌, 10좌, 100좌, 1000좌, 만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수익증권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 운용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을 얘기합니다. 회사의 형태를 띤 뮤추얼 펀드와는 달리 위탁자와 운용사 간의 신탁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여 계약형 투자 신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환매에 따른 수수료에 있어서 수익증권에 가입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들어오는 환매 요구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매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을 분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설정 이후에 추가로 펀드의 금액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추가 설정이 허용이 되면 추가형이 되고 추가 설정이 불가능하면 단위형이 됩니다. 그리고 펀드의 편입 자산에 따라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증권을 보면은 채권형, 혼합형에는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이 있고 주식형이 있습니다. 일단 그 펀드에서 60% 이상이 투자되는 거, 채권의 60% 이상이 되면 채권형이고 주식 또는 주식 관련 파생 상품의 60% 이상이 되면은 주식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혼합형, 채권에 투자하며 최고 주식 최고 투자 비율을 50% 이하가 되면은 채권 혼합형이 되고 주식 최고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 되면은 주식 혼합형이 되는 겁니다. 자, 뮤추얼 펀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권 투자 회사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미국에서 발전된 투자 신탁의 형태로 간접 투자를 위해서 모집한 투자자의 기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정권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정권 투자 회사라고 부릅니다. 개방형은 추가 가입이나 환매가 가능하고 폐쇄형은 직접적인 환매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펀드에서 탈퇴하거나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 정권 투자회사는 대부분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뮤추얼 펀드를 도입하면서 초기에는 폐쇄형만을 허용했으나 2001년도부터는 개방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뮤추얼 펀드의 특징은 뮤추얼 펀드는 명목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수익의 분배는 배당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는 회사형 투자신탁의 주주 신분을 얻게 되므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장부 일람권 등을 통해서 펀드의 운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뮤추얼 펀드는 일반적으로 계약형 투자신탁에 비해서 펀드 운영의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간투법 시행과 함께 수익증권의 투명성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은 2009년도에 자본시장법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형 펀드입니다. 은행에는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서 주식이나 채권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꾸준히 투자함으로써 장래의 목돈을 만들 수 있고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위험이 적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돈을 놔두고 투자하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제일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적립형 펀드나 적립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저희 집에 손자 2명, 손녀 1명 있습니다. 큰 손자가 7살, 둘째 손자가 4살입니다. 얘들에게는 작년 제가 12월에 계좌를 앞으로 오픈해서 매달 한 주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지금 12, 1, 2 지금 3월달 3월 매달 말일에 사기 때문에 새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걔들 계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왜 넣어주느냐? 자, 교수님이 애들한테 용돈을 한 달에 10만원씩 저번들 우리 손자의 아빠나 엄마, 우리 큰아들이나 며느리가 써버리기 때문에 걔들한테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한 20살쯤 됐을 때 성장을 했을 때 걔들한테 시드마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할아버지인 교수님이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립식 펀드의 성격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적립식 펀드의 특징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높을 때는 정권을 적게 매입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정권을 많이 매입하게 되어 평균 가격이 하락 평준화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적립식 펀드는 은행의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서 주식이나 채권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적립식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자산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가 하락 시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 계획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적립식 펀드를 단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적립형 펀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매달 10만원, 20만원 정도 용돈을 내껴서 꾸준히 10년만 투자하면 그 돈은 대단한 큰 목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랩 어카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랩 어카운트. 자, 랩 어카운트라는 것은 정권회사가 투자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투자 취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해주며 위탁수수료나 운용보수 등 계좌 운영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총괄해서 제공해주는 자산종합관리 서비스다. 정권회사가 자산 운용사처럼 고객의 서비스를 해주는 자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랩 어카운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금융상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거래 비용으로 여러가지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나 성향에 맞추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감시하며 상황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변경해주는 지속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의 랩 어카운트 상품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설턴트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권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문회사가 투자자와 상담을 통해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와주는 형태의 상품인데 직접 투자에 대한 자문형입니다. 이거 보통 컨설턴트 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뮤추얼 펀드 랩은 뭐냐면은 정권회사의 전문가가 해당 정권회사와 계약하고 있는 투자 신탁회사의 뮤추얼 펀드 중에서 투자에 적합한 펀드를 다수 선택해서 고객의 투자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상품인데 뮤추얼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형식이 됩니다. 자문형은 투자와 관련해서 고객이 자문만 받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투자 자문사는 고객에게 자산 관리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인용
랩은 어떤 거냐면은, 자, 증권회사가 고객의 돈을 받아 포트폴리오의 구성부터 운용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인데, 증권사가 예탁자산을 고객 대신 운용을 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입니다. 자, 자문형과 1임형 보면은 우리 투자자문사 지난번 공부할 때 투자자문사도 오로지 어드바이즈만 해주는 자문형이 있는가 하면 1임형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랩 어카운트의 계약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건수 해서 그 계약 자산이 2019년 말 기준으로 116조 정도가 됩니다. 116조가 됩니다. 대단히 금액이 크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100조가 넘는 자산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지수 펀드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지수 펀드가 뭔지. 이거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정 지수 또는 특정 자산의 수익률과 일정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상장지수 펀드는 그 자체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서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는 뮤추얼 펀드와 차별화됩니다. 자, 그럼 상장지수 펀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금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장지수 펀드는 여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정 시장, 산업, 이슈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 관련되는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으면 헬스케어 지수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도 있습니다.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납입자산 구성 내역 공시를 통해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 운용 투명성이 높습니다. 매매 시에는 이 지수 펀드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거래세가 면제가 되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매 체결 시점에서 확정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 시장은 지난 10년간 그 규모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국내 자산 운용사들은 해외 ETF 시장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크해서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고객들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ETF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말에 551조나 됩니다. 51조. 그리고 상장 종목 수도 450개나 됩니다. 운용사도 15개에서 ETF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상품 유형별 순자산액을 보면은, 상장 종목 수가 2018년에는 413개입니다. 순자산 수가 35조에서 41조로 늘어갔고, 평균 거래 금액도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장지수 정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지수 정권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Exchange Traded Note에서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정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 결합 정권으로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됩니다. 그럼 ETF와 ETN의 차이는 뭐냐면, ETF는 자산 운용사에서 만드는 상품이고 ETN은 정권회사, 금융투자회사가 만드는 상품이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장지수정권은 발행기관인 정권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면서 별도의 담보나 보증을 받지 않는 선순위 무보증 채권이며, 따라서 발행기관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ETN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정권사가 했는지, 그 정권사가 혹시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발행회사인 정권사는 투자 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상장지수 정권을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가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실시간 매수 매도가를 공급을 합니다.
상장 이후에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관련 주요 공시 정보 및 투자 참고 지표도 제공을 하는 것. 자, 상장 지수 펀드와 상장 지수 증권을 비교해 보면은 자, ETF는 집합 투자 증권이고 ETN은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그래서 ETF는 발행자가 자산 운용사가 되고 ETN은 증권사가 되는 겁니다. 발행자 신용위험은 ETF는 없습니다. 그러나 ETN은 있습니다. 그리고 ETF는 만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ETN은 1년에서 20년 정도 되고 기초자산 운용 방법은 기초지수를 100% 추적 운용하고 이거는 ETN은 발행자 재량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지수 증권 시장 현황을 보면은 2018년에 상장 종목 수가 206개입니다. 그래도 되게 많은 편이죠. 그 다음에 주가 연계 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연계 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quity Linked Securities 해가지고 ELS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가 연계 정권은 주가 수준에 따라서 수익이 지급되는 파생 결합 정권입니다. 기초자산에 따라서는 종목별 ELS가 있습니다. 기초주식이 기초자산으로 편입이 되고 지수형 ELS는 코스피 200 지수나 항생 지수 등 국내외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합니다. 자, 종목형 ELS라는 것은 자, 삼성전자를 기초로 해서 주가 연계 정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ELS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주가 연계 정권 ELS는 주가 수준에 따라서 수익이 지급되는 파생 결합 정권인데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서 원금 보장형 ELS가 있습니다. 만기 보장형, 원금 보장형 ELS의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만기 시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비보장형은 대체로 2년에서 3년의 만기를 두고 매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평가가 이루어져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원금 비보장 ELS 수익 구조를 보면은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인데 3년 만기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 ELS는 통상 6개월 주기에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각 조기 상환 기회마다 기초자산 가격이 95%, 90%, 80%, 85%, 80%, 75% 이상일 경우에는 약속된 수익률과 원금을 지급합니다. 만기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록인은 기초자산 가격의 40에서 60% 사이에서 결정되며 50%가 통상제입니다. 50%보다 더 낮아지면은 완전히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코스피가 2000포인트일 때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가입해서 6개월 뒤 지수가 1900 하면 95%죠. 1900 이상이면 약정 수익을 지급받으며 원금과 이자가 자동적으로 조기 상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금 비보장형 ELS 수익 구조는 스텝다운 조기 상환형입니다. 그러나 5번의 조기 상환기에서 조기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까지 6개월마다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만기 시에도 만약 록인이 50%라면 만기의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까지 하락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은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기에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미만이라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 원금 손실률은 가입 시점과 만기 시점의 코스피 하락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LS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원금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자, 어느 특정 투자가가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ELS에 투자를 했다 하면 그 ELS를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원금은 다 돼 있죠. 그 100억을 갖고 예를 들면은 6개월 또는 1년짜리 국고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면 국고채에 만약에 수익률이 2%가 나온다고 가정하면은 자 2% 이익이 발생되죠.
이익이 발생되는데 그 2%를 갖고 어디에 투자하냐면 옵션에 투자하는 겁니다. 옵션은 옵션 프리미엄을 주고 다 옵션을 샀기 때문에 그 옵션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만약 자기한테 유리한 경우 같으면 행사를 하고 불리한 경우 같으면 그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채권을 사놨기 때문에 국고채를 사놨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엮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도 해야 되고 채권 공부도 해야 되고 선물 공부도 해야 되고 옵션 공부도 해야 되고 펀드 공부도 해야 되는 다양한 공부할 내용이 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2교시에서 다시 얼굴 봅시다. 오케이, 10 minutes break time.